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자율 시간에는 지필평가 A to G, 즉 다음 주에 여러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2학년 2학기 1회고사를 대비를 해서 꼭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살펴보고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무엇을 살펴보게 될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사 시간 시간표와 출결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사 기간 동안 등교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과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확진인 경우에는 응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에 대해서 꼭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알고 계셔야만 여러분이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사 이후의 성적 처리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보다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모든 교과가 높기 때문에 지필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본인이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수행평가를 잘 끝마쳤는지까지 여러분이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언제까지 꼭 완료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사 중에 지켜야 될 지침을 알아볼 겁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지침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으면은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지켜야 될 지침 위주로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니 이해하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답안지 유형별 작성 요령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통합형 OMR 카드와 그리고 별도 서술형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즉, 교과별로 통합형 OMR 카드 한 장만 쓰는 교과가 있는 반면에 통합형 OMR 카드와 별도 서술형 답안지 2개를 모두 쓰는 교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사 기간 일과 시간표와 출결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일간의 시간표는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사는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1일 목요일까지 3일간 이루어지게 되고 각 교시별 시간표는 9시 10분부터 9시 55분, 10시 10분부터 10시 55분, 11시 10분부터 11시 55분, 그리고 중식 12시 5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해서 총 3교시와 점심 먹는 시간 4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과학, 자율, 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요일에는 자율, 수학, 자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목요일은 역사, 수학,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당 시간표를 잘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교과목 순서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합리적일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8시 50분까지 여러분이 교실을 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사 기간 3일 동안에는 아침 시간에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치르게 되는 9시 5분 전까지 교실이 모두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8시 50분이 지나서 늦게 학교를 올 경우에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동안에는 8시 50분까지는 적어도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침에 자명 정도 맞춰놓고 해서 일찍 등교를 해서 교실에 완전히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령은 매 시간 5분 전에 치게 됩니다. 즉 1교시 예비령은 9시 5분, 2교시 예비령은 10시 5분, 그리고 3교시 예비령은 11시 5분에 치게 됩니다. 이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교실에 입시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서 인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OMR 카드를 미리 나눠준 다음에 인적사항을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인즉슨 예비령하고 본령이 울리는 그 시간 사이에 학번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과목 코드를 마킹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함으로써 시험을 보는 시간에는 오롯이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령 이후에는 교실 입시 불가입니다. 즉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령 이후에는 교실 입실이 절대 불가하니
꼭 예비령이 울리기 전 그리고 울린 직후에 바로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각생 같은 경우에는 본령이 울리고 나면 교실에 입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 별도 고사실은 2층 도서관에 마련이 될 예정이고 혹시나 지각을 하게 되면은 복도에 있는 감독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함께 2층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오더라도 혼자서 움직이지 마시고 꼭 복도감독 선생님께 늦게 왔습니다라고 전달을 하고 함께 이동을 해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을 치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령 이후 10분 초과, 즉 본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면은 수업이 시작되고 10분 이후는 미인정 결과 처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초과 시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인정 결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늦지 않도록 시험 기간에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사 기간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가 기본이지만 고사 기간에 한해서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본인의 몸 상태와 그리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응시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즉, 몸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필고사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은 코로나 확진이라고 통보를 받은 학생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학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를 하시면 돼요. 코로나 확진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1층 운영위원회실에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꼭 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입니다. 즉, 저는 3일 동안 별도 고사실에서 확진이긴 하지만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학교에다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신청서를 받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확진이 됐지만 나는 응시를 하겠다 라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11월 28일 월요일까지 해당 응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메일이나 혹은 팩스나 이런 걸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이 올라가 있을 예정이니 그거를 인쇄를 해서 작성 후에 파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과목별로 그리고 일별로 선택 응시를 하는 겁니다. 즉, 저는 화요일에만 시험을 보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일별로 선택하거나 수학은 볼 건데 영어는 안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한 번 응시를 선택하고 나면은 3일 전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고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나서 이건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응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미응시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응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 통보 학생이고 자가진단 키트 양성 학생인데 미응시를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인정점을 부여를 받게 돼요. 의료기관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이거를 제출해야만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한 산출식에 의거한 여러분의 점수를 100%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산출된 점수의 80%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아픈데 시험을 정말 억울하게 못 봤는데 점수를 서류 하나 제출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꼭 코로나 확진인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의료기관에 가서 증빙서류를 반드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경우에는 절대 100% 인정점은 부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응시, 미응시 중에 여러분이 본인의 몸 상태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 학교로 알려주시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필고사가 끝난 이후의 성적 처리 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12월 2일 금요일부터 12월 16일 금요일 약 2주간에 걸쳐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을 마감하는 기간입니다. 즉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과제를 채점을 하고 여러분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산출을 해서 마감을 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혹시나 결석을 했거나 조퇴를 해서 수행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결시생들은 꼭 이 기간 안에
최종적으로 응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결시생이 응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스케줄은 교과 교사 선생님의 재량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석했을 때는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제가 이날 수업에 빠져서 수행평가를 다 하지 못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제를 챙기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필요한 시간과 마감 일정을 듣고 그 기한 안에 꼭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날짜는 최종 기한이지 꼭 16일까지 모두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로 이 기간까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꼭 교과별로 교과 선생님께서 공지해 주시는 기한 그리고 기회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 일주일 동안 지필평가, 수행평가, 영역별 최종 점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수행평가 영역에서는 몇 점, 두 번째 수행평가에서는 몇 점, 그리고 지필평가 선택형은 몇 점, 서술형은 몇 점,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게 되고 그 점수를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학기 말 점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교과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여러분의 점수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결석하지 않고 자신의 점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12월 26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개인별 일람표에 여러분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별 일람표는 각 개인별로 모든 교과목의 모든 수행평가, 지필평가 영역이 나오고 각각 몇 점인지가 하나로 정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종합 정리된 표를 보시면서 혹시나 점수가 잘못 입력된 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필평가, 수행평가 개인별 일람표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은 개별적인 점수에 이상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12월 28일 수요일에 최종적인, 즉 2학기 학기 말 여러분의 개인별 일람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즉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가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합산된 최종 2학기 점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는 이 날짜에는 성적을 마감하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날짜이니 체크를 하셔서 체험학습을 쓰거나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 꼭 사전에 미리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2가지 중에 첫 번째, 고사 중에 지켜야 될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령 타종 전에는 반드시 교실에 입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매교시 시작 5분 전에 예비령이 울리게 되고 예비령 타종 전에 교실에 입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는 절대 시험지의 표지를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표지를 넘기는 행동 그 자체, 그리고 넘겨서 문제를 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부정행위 처리가 되게 되고 0점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본령이 울리기 전까지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시험지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겉에 표지에 있는 학생 지침 사항만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인적사항을 답안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보면은 2022학년도 2학년 1학기 1회고사 그리고 과목명, 자기 학번 이름 그리고 과목 코드를 쓰고 마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령과 본령 사이 5분 정도 있는 시간 안에 미리 답안지에 이런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두신다면은 나중에 시험을 마치기에 임박해서 학번 이름을 급하게 적어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 이 시간에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령 타종 후에 바로 문제를 푸지 마시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빠르게 원안지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쫙쫙쫙 넘겨보신 다음에 인쇄 상태를 확인을 해주세요. 간혹 다량의 원안지를 인쇄를 하다 보다 보니까 뒷면이 안 나오거나 앞면이 인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됐을 경우에 빠르게
감독 선생님께 교체를 요청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교체를 준비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보이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사 중에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소지가 불가합니다. 즉 핸드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어떠한 기기도 여러분의 책상 서랍, 가방, 사물함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조례 시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모든 전자기기를 다 제출을 하고 이게 혹시 시험을 치는 중간에 소리가 울리거나 진동이 울렸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전자기기는 조례 시간에 싹 다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선택형, 즉 1번부터 5번 중에 답을 골라서 마킹하는 그런 선택형 답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반드시 마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성 사인펜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 등으로 마킹을 했을 경우에는 리딩이 되지 않아요. 즉 답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불이익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사인펜을 좀 많이 써서 색이 연하게 나왔을 경우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마킹을 하려고 사인펜을 썼는데 색이 연하고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손을 들어서 감독 선생님께 펜을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새로 잘 나오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받아서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선원 수령 답안 같은 경우에는 흑색 볼펜으로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수학, 교과, 시험 시간밖에 없어요. 수학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험 시간에는 흑색 볼펜을 사용을 해서 선원 수령 답안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연필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여덟 번째로 통합형 OMR 카드에 작성한 답안 수정 시에는 선택형이든 선원 수령이든 상관없이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선택형 같은 경우에도 틀린 답안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그리고 고칠 답안에다 마킹을 새로 해주시면 되고 선원 수령 같은 경우에는 틀린 답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답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합형 OMR 카드에 작성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선택형이든 선원 수령이든 모두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별도 서술형 답안지를 사용하는 교과가 있어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로 되어 있는 별도 서술형 답안지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술형 답안지는 통합형 OMR 카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 별도 서술형 답안지의 답안을 수정을 할 때는 연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워서 수정을 하거나 혹은 볼펜으로 썼을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학과 별도 서술형 답안지에는 수정 테이프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고사 종료 5분 전에는 답안지 교체가 불가합니다. 즉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교체했을 경우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 답안지를 교체해 주시지 않으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희망을 하고 원하면은 교체를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료령이 울림과 동시에 기존에 작성했던 답안지 그리고 새로 받았으나 다 못 쓴 답안지일 경우에는 둘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바로 내셔야 됩니다. 종료 5분 전에 받아서 다시 처음부터 옮겨서 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까지 더 주세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지를 다 못 썼다고 한다면은 원래 작성했던 답안지 그리고 다 작성하지 못한 답안지 중에서 선택해서 종이 치자마자 바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료령이 울리고 난 다음에 답안지를 계속 작성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사 중에 화장실 이용 가능합니다. 화장실 이용 가능하긴 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본인이 작성하던 답안지 일체를 모두 감독교사에게 제출한 다음에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실에 다시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즉 고사 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재입실, 즉 교실에 들어오는 건 가능하지만 보던 시험을 마저 다시 보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화장실을 이용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점검을 해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쉬는 시간에 급한 볼일을 모두 해결해 두시는 게 제일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과목은 0점 처리되는 게 당연하고요. 시험지 표지에 있는 부정행위 유형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미리 교실에 학생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놓을 겁니다. 거기에도 부정행위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적혀 있는 부정행위 유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즉 가장 주의해야 하는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성 요령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쓰시게 될 답안지 종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로 쓰이게 될 여러분의 답안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통합형 OMR 카드입니다. 왼쪽에는 선택형 답란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원수령 답란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1번부터 3번까지가 있고 뒤로 돌려보면은 4번부터 10번까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형 문제와 선원수령 문제의 답안을 모두 한 곳에 쓸 수 있는 답안지를 여러분이 주로 쓰시게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형 OMR 카드에서 선택형 부분을 쓰기는 하지만 선원수령 부분만큼은 별도 서술형 답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4 용지에 별도로 선원수령 답안지가 인쇄가 돼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통합형 OMR 카드 답안지 한 장, 별도 서술형 답안지 한 장이 동시에 배부가 돼서 선택형은 통합형 OMR 카드에, 선원수령은 별도 서술형 답안지에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답안지 유형은 이렇게 총 2가지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별로 답안지별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형 선원수령 답안을 모두 통합형 OMR 카드에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교과는 과학, 국어, 역사, 영어, 즉 수학을 제외한 모든 교과입니다. 수학을 제외한 모든 교과는 선택형과 선원수령 답안을 한 가지 통합형 OMR 카드에 모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필기구는 흑색 볼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이고 수정할 때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더 살펴볼게요. 먼저 선택형 답안을 마킹할 때입니다. 선택형 답안을 마킹할 때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을 해서 번호안을 깔끔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을 해서 답이 4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을 새까맣게 채워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 눈에 보이기 쉽게 빨간 색깔로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검정색으로 채워지겠죠. 이렇게 꽉 차게 마킹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택한 답안을 수정을 할 때에는 틀린 답을 먼저 수정 테이프로 지우게 됩니다.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해당 답 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지워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친 답, 즉 나는 4번이 아니라 1번 같다 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1번에 다시 마킹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형 답안을 마킹할 때는 컴싸, 수정할 때는 수정 테이프를 한다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합형 OMR 카드에서 서논수령은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될까요? 서논수령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무조건 흑색 볼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는 선원수령 문제 한 문제에서도 1-1, 1-2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야 되는 기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기역, 니은을 따로따로 쓰시오라는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기호에 맞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답안을 작성을 할 때 1-1 기역은 명도, 니은은 채도 1-2 물감의 경우 색을 섞을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당하는 문항 번호에 맞게 기호를 적어서 정확하게 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답을 적었구나 라는 거를 교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러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채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쓴 답안이 틀렸네? 이걸 수정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서 살펴봤던 선택형 답안을 수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수정 테이프로 자기의 답안 중에서 틀린 부분을 테이프로 지운 다음에 그 위에 볼펜으로 다시 옳은 답을 적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수정 테이프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깜빡하고 수정 테이프를 안 들고 왔네. 어떻게 수정하지?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수정 테이프를 쓰지 않고 볼펜으로 해당하는 답 부분을 두 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옳은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원수령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 테이프를 쓰는 게 편하긴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두 줄 긋고 그 아래나 옆에다가 옳은 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원수령 답안을 별도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교과는 수학과인데요. 이 별도 서술형 답안지는 흑색 볼펜과 연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별도 서술형 답안지에는 절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별도 서술형 답안지에 먼저 답안을 작성을 할 때에는 해당하는 문제에 맞게 흑색 볼펜으로 작성을 하거나 혹은 연필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수학과는 연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데 수학과 선원수령 답안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먼저 볼펜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틀린 답 부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두 줄을 긋고 그 옆에다가 옳은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연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지우개를 사용해서 틀린 부분을 지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연필로 다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과 선원수령 별도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두 줄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서 답을 수정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 과목, 과학, 국어, 역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과 선원수령을 통합형 OMR 카드 한 장에 모두 적기 때문에 흑색 볼펜, 컴사,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지만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은 통합형 OMR 카드에 선원수령 답안은 별도 답안지에 쓰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학과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OMR 카드에 쓰기 때문에 틀렸을 경우에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선원수령 같은 경우에는 별도 답안지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A4 용지 답안지에는 절대로 수정 테이프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다음 주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구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놓치고 가는 건 없는지 잘못 이해한 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응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합형 OMR 카드만 쓰는 교과와 별도 서술형 답안지를 함께 쓰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의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험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2학년의 마지막 지필평가를 잘 준비하시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모두 조금만 더 파이팅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